저희 일단 모였으면,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그때 기획 회의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이 시기에, 어쨌든 대외적인 오픈 스튜디오 행사는 이제 활성화가 어려워질 테니, 적어도 우리 대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렇게 프리 오픈 스튜디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그때 얘기 나온 대로 이제 각각의 주제에 맞게 또 그 주제에 이제 또 전문가 한 분 또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심소미 독립기획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인사를 네, 나누셨을지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작품으로는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왜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는 자리가 많이 없었을까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실 방청 선생님도 오늘 좀 보고 준비하신 거 너무 도착하자마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의 시전시비에서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거의 노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환경인데 혼자서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지금 프리오픈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신청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네, 교통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곳에서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네, 다른 데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또 우리 또 이제 작가들 간의 어떤 이제 작품 얘기도 뭐 자주 하시겠지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각자의 어떤 직업 전문인으로서 이제 작업 얘기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라서 이제 뭐 어떤 작업 크리틱이 됐건 감상평이 됐건 아니면 관심사에 대한 어떤 논점을 이제 공유하시는 것이건 이제 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거 다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정말 사적으로 말씀하셔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오늘은 이제 이 판 안에서는 정말 솔직하고 자유롭게 모두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키워드 모인 게 이게 너무 이제 다방면이어가지고 그 도시라는 키워드를 조금 억지스럽게 이제 끼워 넣기는 했는데 저희 대부도가 이제 도시 안에 있지만 도심과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의 어떤 사회적인 뭐 구조나 뭐 공간이나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게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도시 밖의 뭐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하다가 뭐 자기 작업 얘기로 또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제 관련해서 이제 워낙 너무나 이제 전문가이신 심소미 선생님 모셨지만 또 이제 각자가 가지의 뭐 도시나 공간에 대한 서사가 또 다를 것이고 또 이제 옆에서 작업하시는 거 보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읽는 것들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사력 있게 그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이제 텍스트의 의존도가 좀 강한 이런 도시대 이런 현장에서 그 내 작업을 네, 물론 평론가 선생님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이야기해주는 바가 또 다른 어쨌든 새로운 이제 맥락을 형성하는 어떤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 자유롭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오늘 이제 프리 오픈 스튜디오 해주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바를 오늘의 판에서는 모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났는데요.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입체랑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작품은 뭐 그 이전에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품을 간단하게 한 번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작업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됐던 작업이고, 그리고 안무가의 협업으로 이 공간을 이제 설계한 그 건축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안무가가 실제로 자기 신체로 이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편집해서 중첩시키고 그 안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었고요. 근데 이 작업과 이제 다른 작업들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사실 착시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100%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고, 이제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영상으로 촬영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인데, 이런 작업들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초기에 이제 원래 입체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페인팅으로 이제 가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들은 제 어떤 주제관이랑 맞닿았던 부분들이 이제 회화에서의 어떤 착시 회화 이런 것들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입체를 전공했기 때문에 입체에서 그러면은 회화적인 착시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체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가짜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도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내 신체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인지 아니면 구조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것들인지, 이런 연구에서 이제 바탕이 됐던 거고, 이 작업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특정한 공간에 어떻게 하면 더 신체로 다층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금 사운드를 꺼놓긴 했는데 나레이션들이 흘러 나오고, 이제 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른 작품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쪽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작업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조각들은 사실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건데, 크로마키 기법은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경을 빼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이제 뒤에 어떤 CG처럼 이제 다른 풍경들이 보이게 되는 게 이제 크로마키의 어떤 활용 목적인데, 그것을 이제 바꿔서 이 오브제들을 이제 크로마키 기법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배경들은 남게 되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는 어떤 지금 작년에 작업했던 거랑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되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혹은 SNS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매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현실과 어떤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의 괴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어떤 오류들, 정보의 변환 이런 것들에서 시작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이거를 현실에서 직접 보는 관객은 이렇게 파란 조각으로 물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조각들이지만, 이것을 이제 스트리밍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관객들은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실제로 이제 관람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그 관람객 또한 이 영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마치 증강현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영상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그런 괴리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아직 시연은 하지 않았고 이제 조만간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작업은 작년에 이제 기획전 때 선보였던 작업인데, 사실은 실내나 실외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시가 크게 구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더 대량의 것으로 뽑아서 이제 어떤 한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작업으로 기획을 했고, 얘는 걷게 됐을 때 이제 이 비슷한 형태들로 인해서 이 높낮이를 인지하기가 사실 짧은 순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걷게 되면 이제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이제 도시 환경의 어떤 일부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걷게 됐을 때는 이제 도시 환경의 어떤 이렇게 납작한 상태랑은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향이 달라 보이는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은 이제 대부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고, 아까 방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도라는 곳이 굉장히 자연의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인공적인 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돌을 3D로 스캔해서 그 돌을 다시 이제 프린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공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 어항에 물을 붓게 되면은 이 흙탕물로 인해서 이 가운데 실체, 저 가운데 기둥 조각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돌인지 가짜 돌인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 가운데 형체가 드러나면서 아,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위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쓰는 재료들은 그 3D 필라멘트가 PLA라는 것으로서 이제 옥수수 전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바다에서 녹는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을 봤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이 돌이라는 자연물을 제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지만 그 베이스가 또 옥수수 전분이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얘는 인공물에 가까운지 자연물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나름의 질문도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짧게 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작업을 저는 A입에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도 많이 보러 다니고 공모 같은 곳에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주로 받게 되는 어떤 질문들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업들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시리즈를 쭉 힘있게 뽑아내면은 그것이 이제 완성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도 이제 더 강하게 구축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다른 작업을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정말 안 좋은 걸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대학원 때도 이제 시리즈로 작품을 계속 뽑아내게 되면서 이게 반복되는 재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가들마다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내시는 작가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한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작업을 해보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획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포트폴리오로 이번에 이제 작품을 처음 봤는데,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인상이 작업이 조금 다양하다. 근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양함이 사실은 그렇게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날 사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뭐 사고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 지각하는 행동의 패턴을 보면 우리 굉장히 산발적으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글링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의 약간 이렇게 뭐 촉각으로 지식을 흡수하는 것처럼 굉장히 산발적이고 오감을 이용한 어떤 지각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임팩트, 나에게 뭔가 충격 효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든 감정이든 나의 정동을 움직이든 아니면 나의 지적인 사고를 움직이든 아니면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든 그런 어떤 충격을 계속 작품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도 큐레이터로서 그 지점에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라는 것은 작가분도 마찬가지, 이 전시를 경험하러 온 사람에게 최대한 그 시공간에 머무는 동안 나의 작업을 그 사람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이제 관계가고 어떤 시간 싸움이거든요. 어떤 임팩트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를 금방 떠날 수도 있고, 임팩트를 갖는 순간 이제 머물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저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신 링크로 봤는데 저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가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스틸 라이프 같은 그 건물을 사진으로 보는 듯한 어떤 시선과 매우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 어떤 어찌 보면 지루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루함의 시간을 이 작업에 들어가는 이 작업에 몰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받아들인 관객이 있는 반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금방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작가님 작업은 보니까 그 지점이 경계에 있고 그런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임팩트가 없는 굉장히 좀 심심한 듯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상에서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구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지, 이 구조를 시각적으로 뭐 부각시키는 일종의 어떤 과장된 표면을 만들거나 시선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들이는, 시선을 사실상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관객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될지를 조금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동안 어디 뭐 공모를 하시거나 지원하셨을 때 이제 그 같이 작업을 보셨던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뭐 하나의 작업을 더 집중하면 조금 더 확장적인 어떤 작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작업실이라는 스튜디오에 와서 작품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전시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시에서 경험하는 굉장히 하나의 작업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실 스튜디오는 작가가 여러 실험들을 하나의 랩인 거잖아요. 실험을 하고 그 실험 속에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진척될 수도 있지만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계속 생각에 쌓여서 내년에 진척될 수도 있고 그게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업하시다 보면 뭐 대학교 때 뭐 졸사 때 했던 작업과 뭔가 그거를 약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작업이 신작으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 이렇게 충분히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단어들만 던졌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어떤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한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실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접했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전공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왜냐면 그 영상을, 그 건물의 어떤 차원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또 사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진을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되게 유형학적 혹은 컨텍스트적인 그 방향으로 나뉠 것 같은데, 그거하고도 또 다른 식의 어떤 표면의 표면 자체가 갖는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전공했나 하다가 사진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오늘 입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회화라는, 그러니까 시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에 잠재된 입체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것들, 혹은 입체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평평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에서 생기는 간극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경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뭐 회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화를 그러니까 학부 때 하고 석사 때 하고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회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법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질 수,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저도 많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작가들이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제 원래 전공은 학부 때는 건축이었거든요. 네, 건축 이후에 이제 미술 이론을 공부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던, 왜 미술사를 공부하는 분은 계속 이렇게 하나의 계보를 보는 거지? 왜 그 밖에 주변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 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도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시에 관련된 작품들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 작업도 아마 여기 오셔서 하신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는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사실 패턴화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건의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 구조가 논리적으로 사실 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작업을 보면 배경 자체가 이미 자연에서 발생된 어떤 여러 이제 복합적인 패턴들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만드는 되게 하나의 선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저 하나의 그죠, 하나의 씬 안에 그냥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래서 저 퍼포먼스가 이렇게 오가는 인간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굉장히 뭔가 행위, 구조적인 행위와 자연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여러 현상들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크로마키 저 작업 같은 경우도 보통은 배경을 그저 없애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형상과 배경의 관계를 전치시킨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없애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 보면서 저는 굉장히 되게 정물화에서의 어떤 뭔가 그 고민들 있잖아요. 혹은 조각에서 어떤 형상과 그 나머지는 이제 공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형상과 배경의 문제, 뭐 주체와 객체의 문제, 배경과 뭔가 주인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굉장히 재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전복시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 이걸 전복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되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관객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작업은 아무리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미술이 지식의 어떤 세계다, 미술은 뭐 더 이상 시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전 지금만큼 시각적인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을 스크린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스크린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유튜브, 뭐 SNS처럼 모든 게 미장센과 세팅된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완전히 화면 안에 세팅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흡입력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각적인 장치들을, 텍스트 같은 경우도 텍스트가 막 화면에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향후에 이제 큐레이터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할 거고, 미술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작업이,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 작업이 블록버스터 영화하고 대결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이제 유튜브와 이런 인터넷에서 오는 어떤 온갖 그 자극보다 자극을 무마시킬 만한 어떤 미술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자극에 싸우는 게 아니겠죠. 이걸 자꾸 무너뜨리는 어떤 실험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이 충분히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담백하게, 너무 미학적이지 않게 이렇게 재료나 구조가 드러나는 작업을 하신다면 저는 더 좀 허술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빼시고 더 힘을 빼셔서 더 못 만든 것처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견해고요. 오늘 와서 조금 아쉬운 거는 선생님들 작업을 제가 한 번이라도 좀 더 미리 좀 사전에 이메일도 주고받고 했으면 오늘 코멘트를 조금 더 제가 성심성의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보고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단발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작업하시면서 작업의 과정이나 작업에 대한 얘기도 아마 중간중간에 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들었던 어떤 의견들, 생각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럼 안 하시는, 예를 들어서 바닥 작업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저걸 밟았을 때 소리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날까 안 날까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너무 소리가 안 나서 이상할 정도로 소름 끼치거나 혹은 어떤 지점에서 삐꾸가 나서 뭔가 이건 뭐지? 이 작업에서 구조적인 오류가 있나? 혹은 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에서는 평평하게, 그러니까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평면성과 실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를 얘기한다면 그걸 경험하는 관객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더 구상이 되면 어떨까 하고,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보자마자 되게 스트릿 아트 퍼니처로 공공미술로 이렇게 어느 한 대로에 쫙 100m 이상 이렇게 깔려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을 때 임팩트가 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그 공공미술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공공미술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 공공미술 쪽으로 작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정말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객들이 이제 어떻게 텍스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아직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경험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쪽은 이제 따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꾼으로서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바다 작업을 하면 대중의 어떤 취향과 어떤 흥미, 재미를 너무 지나치게 고려해서 저걸 푹신푹신한 뭔가 안전을 생각해서 푹신푹신한 걸로 만들고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뭐 건강 무슨 뭐 약간 웰빙해서 뭐 지압을 뭐 그런 약간 촉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가미할 걸 굉장히 그러니까 장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되게 익숙해진 그러니까 공공미술을 정말 어떤 미술이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장소를 공유할 때 조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니라 그냥 흥미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시의 어떤 그 차원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되어 있는지, 혹은 이것들이 그냥 시각적인 하나의 어떤 기하학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께도 제가 기획자로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언젠가 한번 어떤 작가의 저랑 같이 전시했던 작가예요. 개인전을 본 적이 있는데요. 1층에는 뭐 다양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설치 작업이 있었고요. 지하를 내려갔는데 영상 작업이 1시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를 머물지 않는 거예요. 다들 1층만 갔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영상이 또 막 재밌지도 않았어요. 좀 스토리를 알고 보면 재밌죠. 북한의 그 약간 스파이, 독일에 있는 어떤 스파이 조작 사건에 대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봤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고서 이 작가는 영화를 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어떤 최근에 그런 전시장 안에 엄청나게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미디어가 사실상 거의 화이트 큐브에서 더 설치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지점에서 과연 영화가 전시장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1층의 작업이 다시 또 보이더라고, 새롭게. 그래서 전시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100%를 다 과감하게 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소통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나 의식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조금은 분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관객의 경험은 너무나도 산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공간에 디스플레이하고 그걸 구성해서는 저는
어차피 나중에는 다 그냥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심소미 선생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윤철 작가님 작업에서 이제 이 관람객의 여정에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여정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설명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이게 딱 봤을 때는 정말 표피적으로만 이제 마주칠 수 있고, 피상적으로 뭔가 어떤 구조물처럼 보이네, 뭐 그냥 이렇게만 이제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무언가를 또 경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갈래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또 작가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저도 뭐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이 작업들에서 우리가 지금 공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공간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물 같은 액체 같은 요소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약간 붕뜬 어떤 조각, 이 자대 사이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 바닥 공간, 그리고 저런 뭐 아이패드 속의 공간, 이런 영상 속의 공간, 굉장히 다양한 그 공간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작가님께서 뭐 너무나 다양한 어쨌든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민을 우리가 공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공간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땐 박신영 작가님께서도 어떤 그 공간에 관한 고민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관람객들과의 그 경험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조물을 뭐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아니면 어떤 세팅 값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시훈 작가님도 공간을 두고 관람객과 어떻게 관계 맺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윤철 작가님하고 작업 얘기 종종 하는데, 제가 이제 작가님 작업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작업이 뭔가 좀 관객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장식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관람하게끔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관객이 좀 참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윤철 작가님의 뭐 나름의 이제 미감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 안에서 최대한 저는 시도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초기작에 비해선.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관객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지점인데, 비단 사진을 찍어서 어떤 공간을 재현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어떻게 이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어떤 대상이 딱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면은, 글쎄요, 좀 저는 이렇게 제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객들에게. 그래서 뭔가 그 사진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경험의 차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다양한 공간들이 주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그 관객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작가가 그 여지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관객들이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아무튼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듣다가 생각난 게, 이제 영상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미학적인 이 광경이랑 실제로 가서 갯벌에 밥을 담그면서 이제 걸어보는 어떤 또 행위에서 또 느껴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갯벌에 자주 나가셨던 정정우 작가님 혹시 자주 또 이제 작업 얘기 또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혹은 뭐 이웅철 작가님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질문을 받아서 따로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그 좀 궁금했던 그 전시를 기획하실 때 이제 독립 기획자의 어떤 입장과 그리고 이제 그 관에 소속되셔서 이제 그런 미술관에 계실 때 그런 입장도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작가를 셀렉하거나 할 때 그런 뭐 소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제 리서치를 해서 작가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인데 주로 이제 저는 이 작가의 입장에서 초대를 받는 입장에서 그게 사실은 되게 미지의 세계처럼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이 작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보여지거나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막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 일단은 자기를 되게 알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막 그 오프닝도 정말 많이 다니면서 계속 자기 명함을 팔고 막 그러는 것부터 해서 또 어떤 경우는 진짜 가만히 내가 어디서 전시를 했는데 나도 잊고 있었던 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봤는데 이게 필요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가들 섭외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이 좀 그 두 분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요. 미술관 그리고 혹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님 정말 다양한 작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제적인 관심도 이렇게 다양하시네요. 너무 순수한 질문. 저는 사실 지금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저 혼자 말할 수가 없어서 다 이제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많은 이제 궁금증과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곤 있었어요. 뭐 공감 혹은 미학적인 부분 혹은 좀 맥락적인 부분, 주제적인 부분.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오늘 모인 자리에서 뭐 또 이제 또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심소희 선생님께 제가 먼저 할까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좀 짧게 먼저 할게요. 먼저 시간을 좀 하시게. 제가 미술관에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전시 어떤 뭐 카테고리라든지 뭐 그 이제 그 1년이나 뭐 2년이나 그 연간 뭐 중장기 어떤 그 전시의 그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로스 장르전이 될 수도 있고 현대미술의 동향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외 미술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제 큐레이터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 어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 기관의 어떤 방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제 큐레이터로서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조금씩 숟가락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이제 주제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때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쨌든 이게 관람객과 소통을 해야 돼서 공감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나 혹은 예술계 이슈나 혹은 그 기관의 그 정체성을 어쨌든 중점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담당 큐레이터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이제 주제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예팀의 어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작가 선정 리스트는 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뭐 1차적인 안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메일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은 또 누차 내부적인 뭐 회의, 뭐 대외적인 자문 회의 뭐 등등을 거쳐서 또 이제 실질적인 작가 미팅을 또 거치고 하면서 이제 작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어느 기관이나 혹은 어느 공간에서 전시하느냐에 따라 아마 이웅철 작가님께서 이 공간이나 작업을 관람객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심소희 선생님께 또 독립기획자로서 이제 작가 컨택 과정과 선정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독립기획자 하기 전에는 갤러리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대한공간을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한공간을 운영할 때는 워낙 이제 어렸을 때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는 뭐 신생공간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 좀 우리가 좀 보여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어떤 작가 선정이나 뭔가 큐레이터 가지고 있는 취향 그리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됐던 게 이제 제가 갤러리에서 일했던 10년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평가의 잣대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마 많은 작가분들 왜 내 작업이 뭐 예를 들어서 동료의 이 작가의 작업하고 비교했을 때 경력도 그렇고 뭔가 손색은 없는데 왜 이 작가는 자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거지? 왜 나는 계속 대한공간에서만 전시를 하는 거지? 혹은 미술관에 전시한 작가는 나도 좀 실험적인 공간 전시하고 싶은데 왜 내 작업은 그쪽에서 실험적으로 보이지 않나? 너무 형식적인가? 혹은 너무 담론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큐레이터가와 그 기관이 해석하는 원하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작가들을 달리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한국에서 중요한 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이 작가가 너무나도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명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시각예술 작가들은 그런 맥락 속에 위치해 있죠. 그럼 그렇다면 특히 회화하는 분들 많이 그럼 내 작업은 전혀 시대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것도 없고 온전히 나의 내면에 관심이 가장 큰데요. 내 작업 나는 온전히 추상에만 관심이 있는데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인문학자들도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술 작가들에게도 아마 얘기할 거 코로나 이후에 뭐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뭐 미디어 매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해석에 접근하는 사람의 어떤 시선과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둠을 얘기하는 방식에서 90년대에는 X세대의 어떤 개인의 자유와 막 고독과 약간 히키코모리야 막 이런 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 내면의 어둠이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폭력과 뭔가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어떤 구조에서 사실상 나름의 저항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작업이 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미술계를 보면 단색화를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단색화 예전에는 그냥 추상 작업이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단색화가 중요해진 것이 분명히 아트마켓에서의 어떤 역할이 컸지만 그 아트마켓의 가치를 제공하는 미술사학자들이 이 작업 어떤 동양에서 어떤 추상 작업이 6.25를 거쳐서 굉장히 그 환란의 시기를 다 겪고 어떤 성찰된 어떤 하나의 미학적인 철학적인 사유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색화가 해외에서도 집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에 따라 분명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작업은 만약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걸 읽는 방식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저는 집요하게 계속 탐구해 가시는 분들이 그 작업이 사실 어떠한 잣대를 대도 읽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시대의 유행에 따라 자꾸 바뀌는 작업이 있어요. 이분은 도시가 나오면 도시 작업하고 생태가 나오면 생태, 페미니즘 나오니까 페미니즘 작업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관심사는 그 작가의 관심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자기 작업에서 발언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작가분들하고 어떻게 컨택을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그 작은 기관이었지만 갤러리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미술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여러 권력과 그런 어떤 힘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좋아한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전시를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독립기획단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전히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뵙는 작가분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냥 인터넷 구글링 하다가 보게 되는 이미지들 같은 거는 거의 매일같이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작가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 보면 새롭게 알게 된 작가분들하고 전시하는 경우가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30-40% 정도는 제가 꾸준히 지켜봤던 작가들, 그러니까 매해 전시를 보면서 근데 한 10년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전시는 안 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시를 기획하는 어떤 횟수가 모든 큐레이터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관심 있는 작가여도 주제가 생태다. 근데 이 작가는 굉장히 도시적인 작업을 한다. 그러면 생태 그 도시를 카운터파트로 만들지 않는 한 어거지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작가를 관찰을 하겠죠. 언젠가 어떤 환경의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도시적인 측면을 넣을 수 있겠다 하면서 컨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의 작가가 약간 작업이 발전되는 그 순서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화 작가인데 글을 너무 잘 써. 그러니까 일기처럼 항상 드로잉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너무 좋은데 작가는 그걸 보여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하면 나는 그림이 작업이다. 이 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시할 마음이 없어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3-4년 자꾸 만나고 지나면 이런 전시 기획하는데 이번에는 그림은 하지 말고 글만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묻겠죠. 왜 너는 내 그림이 관심이 없냐? 너는 왜 나의 글에만 관심이 있냐? 그럼 이제 또 이제 큐레이터의 또 그 작가들 설득하는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글이 환기시키는 어떤 뭔가 이미지, 회화적인 단상들이 당신의 그림으로까지 우리를 유도한다 하면서 이제 글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의 요점은 이제 큐레이터가 또 생각이 자꾸 변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작가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세팅된 이것만이 나의 작업이야라기보다는 곳곳에 조금 흔적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흘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영상 스틸컷만 넣을 수도 있지만 링크를 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링크도 이제 이거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넣으세요. 넣으시면 언젠가 시간이 있는 큐레이터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걸 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작업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라는 자료들이 있으면 어딘가 한 구석에 좀 두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첨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좀 경로들을 조금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고 너무 완벽하게 완성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평가후 큐레이터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는 어떤 이 작업의 어떤 과정과 고민과 전시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무형의 상태에서부터 논의를 해가잖아요. 특히 신작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평가를 하거나 혹은 그 평가에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작가들이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작가님 작업하고 직접적인 어쨌든 연관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들으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그러면 이번 그 첫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금 1시 58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5분 뒤에 2시 3분에 정정호 작가님 방에서 다시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